안녕하세요. 아주 착하고 순한 효자, 효녀를 둔 애엄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단순히 내 새끼들 자랑이나 하고자 온 것이 아니고 예비 시모 입장으로서 글을 쓰게 되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 가족이라고 다 잘 살고 화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화합이 잘 되어도 자식 낳고 망하는 가족들도 있고 자식들이 천사 같은데 오히려 부모들이 못나서 인생 나락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불행 때문에 가족이란 울타리가 매 순간 지옥인 사람들과 달리 저희 집안은 늘 화목하고 정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예비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녀들이 내 마음 같지 않게 엉뚱한 길로 셀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온전히 자녀들이 겪기도 해봐야 할 가시밭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가시밭길 때문에 다른 가족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제겐 겨우 얻은 예비 며느리가 있는데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 함부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던 저는 예비 며느리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고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전 나름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제게 며느리 복은 주어지지 않은 건지 지나고 보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집에 새 식구 하나 들어올 뻔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효자이기만 하던 제 아들이 그렇게나 악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직 가슴 떨리고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섬에 사는 사람인데요. 남편과 거제에서 살다가 사랑스러운 우리 연년생 자식들을 낳고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직장을 옮긴 남편을 따라 섬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남편이 어장 일을 했기 때문에 거제에서 이를 친구 소개로 육지도라는 섬을 알게 되어 직장을 옮기게 된 거였습니다. 육지도에는 학교가 중학교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까지 육지에서 키우다가 고등학교 때부턴 객지로 보내 애들을 자취시켰습니다. 섬에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살았는지 우리 애들은 군말 없이 효자 효녀로 잘 자라주었어요. 사교육이 어려운 육지라는 지역에서 겨우 교회에 아는 지인 딸에게 과외비를 주고 수학을 배우게 한 것 말고는 따로 공부를 시킨 것도 없는데 고맙게도 애들이 알아서 성적 관리까지 잘하더라고요. 육지 학교 안에서 1, 2등을 하는 성적이었지만 사실 객지 친구들과 직접 겨뤄보지 않은 성적이기에 저랑 남편은 애들 공부 실력에 관해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기특한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도 전교 5등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그때도 신기하기만 했는데 고3이 되고 수시 입시를 지원할 때 딸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고 다음 해에 아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을 때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정말 잘하는 애들이구나 하고요. 저희 집의 경우 특이하게도 딸이 의대의 길을 가니 아들도 누나를 따라 의대를 가게 된 경우거든요. 저랑 남편은 우리 자식들이 둘 다 의사의 꿈을 가졌었다는 걸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랑 남편이 강요한 건 절대 없었습니다. 둘이서 알아서 착실하게 자기 살 길을 이룬 애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애들 덕분에 졸지에 우리는 섬에서 자식 농사 잘한 집안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더러 애들이 알아서 잘 커주니 참 걱정 없겠다며 많이 부러워했는데요. 사실 자식 둔 부모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 내가 눈 감기 전까지 걱정하고 마음 졸이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려 의사 자식을 둔 제게도 자식을 향한 고민은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애들이 남부럽지 않을 만큼 참 잘 커주었는데 제 마음속 딱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애들 둘 다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결혼을 안 했고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는 게 저의 유일한 걱정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애들이 가족 꾸려서 오순도순 살길 바라거든요.
더 이상 우리 뒷바라지는 안 해줘도 되니까 이제 그만 자식들만의 가정을 이뤄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둘은 똑같이 의사를 하더니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마저 똑같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녀석이라도 가정을 만든다면 마음이 좀 놓이겠건만 애들은 영 직장일 말고는 관심이 없대요. 제가 한 번씩 애들한테 결혼 얘기를 슬쩍 언급하면 둘 다 하하 웃기만 할 뿐 전혀 이성을 만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딸은 산부인과 의사이고 아들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 말은 즉 가정 이룬 사람들을 빈번하게 만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 예쁜 아기들을 보고 사이좋은 가족들을 보면서도 애들은 돌부처 마냥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더라고요. 전혀 부럽지가 않대요. 남편은 애들 알아서 자라니까 그냥 자기 인생 알아서 살게 내버려두라고 하길래 입은 다물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죠. 그렇게 나이 1살, 2살 먹어가던 중이었어요. 차츰 애들 결혼에 대한 기대를 체념하고 지냈는데 얼마 뒤 제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어와요. 바로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고백을 한 것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워낙 효심이 깊어서 주말에 바쁜 시간을 쪼개 매번 섬에 들리는데 한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비 며느리가 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정말이니? 아이고, 어떤 사람이니?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정말 착하긴 하겠구나. 너 아직 레지던트인가 그거라면서 한창 바쁠 텐데 어떻게 인연이 다 되었을까? 같은 일 하는 사람이니? 예비 며느리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던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은 어떤 대답도 못하고 그저 표정만 어둡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뭔가 말해주길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아들이 입술을 뗄 때까지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곤 조심스레 예비 며느리에 대해 말하는 아들의 발언에 저는 타들어간 심장을 움켜쥘 수밖에 없었어요. 1분 전까지만 해도 기뻐서 들떴던 제 기분은 금세 바닥을 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건 제 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딸도 아들의 고백이 황당했는지 참지 못하고 먼저 소리를 빽 질렀어요. 미쳤냐? 미혼모?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여자를 만나?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들이 미혼인데 왜 하필 그런 여자를 만났어? 네가 뭐 하나 하자 했기를 해. 한번 갔다 오기래. 심지어 나이는 또 얼마나 어려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지. 산부인과 의사라는 사람이 그러고 싶어? 쓸데없는 이유로 신우질 할 생각만 해봐. 나 그런 거 가만 안 놔둬.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내 와이프 될 사람이 먼저야. 듣자 하니 아들은 다름 아닌 애가 하나 있는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행동을 보면 이미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마음이 깊어진 사이처럼 보였어요. 딸의 만류에 아들이 처음 보여주는 모습으로 화를 내는데 그날 아들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착잡한 마음을 애써 감추면서 그저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지만 저랑 딸은 단번에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절대 아들 결혼 허락 못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내가 분명 말했다. 그 결혼 절대 안 돼. 너 그 결혼하는 순간 인생 쪽나. 네가 의사 준비한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냐? 아니면 너 개인 병원 차릴 때까지 좀 더 기간을 두고 만나보다가 결정하던지 뭐하러 급하게 진행해? 그래, 네 누나 말이 맞다. 왜 하필 그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결혼도 이 사람 저 사람 몇 번 겪어보고 잘 맞는 사람이랑 해야지. 이건 너무 섣부르다 아들아. 아이씨, 왜 엄마랑 누나가 난리야. 언제는 나더러 결혼 좀 하라며. 그래서 하겠다고. 근데 왜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또 난리야? 내 결혼이야. 똑똑히 말하는데 이 결혼 막으면 나 다신 이 집 안 들어와. 다들 나랑 평생 연 끊고 싶으면 알아서들 해.
아들은 우리가 예비 며느리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반대할 거란 걸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더 완강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며 우리가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무섭게 몰아붙였겠죠. 아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어요. 저랑 남편이 예비 며느리에 대해 슬쩍 한 소리 얹기만 하려고 해도 이빨을 드러내며 패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솔직히 때리지만 않았지 사실상 눈빛으로 저랑 남편의 목을 조른 거나 마찬가지인 태도를 보였어요. 속상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저런 면모가 있는 줄도 몰랐고 도대체 예비 며느리가 어떤 아가씨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푹 빠졌나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날 정말 용기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제 전화를 무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감사해야 될 지경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전화 받은 목소리에는 저항기가 많이 있더군요. 저는 최대한 아들 심기를 안 건드리면서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아들이 술술 얘기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는 우리 아들과 같이 육지에서 자란 친구였고 중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섬에 들어왔다가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날 인연으로 반가워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섬 밖에서 몇 번 만났다가 사이가 깊어졌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엄마는 아들 동창이라고 해도 워낙 까마득해서 어떤 친구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네. 뭐 네가 어련히 잘 봤겠지. 그래도 정말 각오 많이 해야 될 거야. 남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니. 엄마, 나 소아과 의사야. 내가 그런 것도 생각 못 해봤겠어? 내가 남의 애를 다뤄도 수백 명을 다뤄. 애가 아직 어려서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응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들의 완고한 고집에 결국 저랑 남편은 아들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면 끝내 자식에게 백기를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게 부모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는 덕에 아들은 성질을 많이 죽였어요.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저희에게 예비 며느리를 소개해 주려고까지 했습니다. 꽤 경계를 푼 것이겠죠. 아들이 제대로 날짜를 잡아서 예비 며느리를 섬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엄연히 결혼 인사니까 저는 딸까지 있는 주말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딸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의 대답은 제게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누나가 혜영이 좀 괴롭히고 그랬대. 혜영이가 우리 누나 무섭다고 최대한 안 보고 싶다네.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내가 다 쪽팔려서. 그래도 내가 한때 누나 존경했었거든? 이젠 누나란 사람이 제일 최악이야. 늘 목표를 이루고 사는 누나가 멋있다며 누나의 발자취를 따르던 게 우리 아들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예비 며느리란 존재가 나타나면서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게 보였어요. 어쨌든 저도 학창시절 딸의 행적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학교 생활을 착실히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얼굴 못 본 예비 며느리에게 미안했고 딸에게 상황 설명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결혼 인사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일단 아들 부탁대로 딸에겐 예비 며느리 만난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연차를 내고 평일 시간에 맞춰서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은 참 얌전하고 조용해 보였어요. 참한 것이 아니라 뭐랄까 나쁘게 말하면 좀 사람이 음침해 보인달까?
나름 어른 집에 온다고 신경 써서 머리를 묶었는데도 잔머리를 정리 안 해서 그런지 지저분해 보였고, 피부가 하얀 편인데 다크서클이 있어서 어딘가 우울하고 기운 빠져 보이는 상이었어요. 인상이라도 좋으면 어떻게든 예비 며느리를 고운 눈으로 봐주려고 했는데, 들어와서도 저랑 남편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죄인처럼 바닥만 보고 있는 예비 며느리가 예뻐 보이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이랑 둘이 같이 들어오는데 아들 품에 예비 며느리 애로 보이는 아기가 안겨 있더라고요. 남의 자식을 안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은 했었지만 막상 직접 보니 또 한 번 심장이 철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떠나서 고생길이 뻔히 보이는 저런 여자의 짝을 우리 아들이 자처해서 따라붙었잖아요. 엄마로서 제 아들이 남의 자식 때문에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고개를 왜 그렇게 숙이고 있나. 이렇게 힘든 결혼 마음먹었으면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스스로를 어필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아가씨 힘든 사정 어떻게든 이해해보고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부모님 있어요? 삼촌이 하나 있는데 요양병원에 계셔. 너무 몰아붙이지 마. 혜영이가 이렇게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낙인 같은 거야. 그냥 내가 옆에서 혜영이 자존감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면 돼. 제가 보기엔 예비 며느리한테서 여자로서의 매력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우리 아들이 뭘 보고 끔뻑 넘어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예비 며느리는 제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움찔거리기만 하더니 답이란 답은 우리 아들이 대신해서 예비 며느리를 대변해주고 있는데 그 꼴이 아주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예비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놓은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한테 뭐 묻고 싶은 거 있냐고 눈짓을 주면 남편은 고개만 젓더군요. 예비 며느리에게 궁금한 것도 없고 해줄 말도 없을 만큼 단념한 것이겠죠. 남편 마음이 읽히고 나니 저 또한 속상한 감정을 참지 못하겠는 겁니다. 게다가 직접 제 눈으로 예비 며느리의 꼴이 생각보다 더 말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을 한 번만 더 붙잡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 건 알죠? 둘이 서로 좋아서 결혼까지 마음먹었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내 아들이 손해보는 장사는 맞잖아요. 적어도 경제력까지 우리 아들한테 기대려는 거면 내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아가씨는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집을 우리 쪽에서 해줄 테니 혼수를 그쪽에서 해결할래요? 그래선 안 됐었는데 저는 일부러 예비 며느리가 제 말을 듣고 도망치길 바래서 좀 쓴소리를 해버렸습니다. 저라고 아이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게 이런 상처되는 말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비 며느리도 돌아가신 사돈들의 귀한 자식일 텐데 저도 남의 자식한테 가슴 아픈 소리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아들만 생각을 해야 했고 제 아들이 무엇보다 평범하게 살길 바랬을 뿐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같이 시작하고 같이 꾸려나가고 같이 아이를 만들어서 사는 그런 가정을 살길 원했다고요. 이렇게 소박한 삶이 이토록 어려운 소망인지 꿈에도 몰랐네요. 예비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발언들은 제가 아들의 동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서 아들의 성화가 뒤따를 거란 각오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천륜 얘기가 오갈 정도로 심각한 사항을 불러일으킬지는 차마 예측을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퍼다 부어준 돈이 얼만데 엄마가 뭔데 내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짓거려? 앞으로 나 보고 살 생각하지 마. 나 이제 이 집 자식 아니야. 두 분은 똑똑히 기억하세요. 천륜이 끊어진 건 명백히 두 분 탓이니까 평생 기억하고 괴로워했으면 싶네요. 아들은 그대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아들을 급하게 따라 나섰다가 아들이 밀치는 바람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쫓아와 부축하면서 이제 그만 아들 인생은 신경 쓰지 말자고, 아들이 저리 매몰차게 얘기를 했어도 말뿐일 거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 또한 아들의 돌변한 모습에 한숨만 쉬더군요.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품에 안겨 서름을 토로했어요. 순하기만 한 아들이 저렇게 변한 게 서럽고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어긋나는지를 도통 몰라서 답답함에 눈물만 나왔어요. 한 번도 말썽 피운 적 없는 아들이었는데 아들 모습이 적응되지 않아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저는 끝내 이 사실을 딸한테 알리기로 했어요. 한동안은 아들 생각에 끙끙 앓느라 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딸한테서 안부 문자가 오는 덕에 딸에게 하소연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딸이 바로 저의 울적한 목소리를 알아채더군요. 그래서 그간 있었던 사정을 모조리 말해주었는데 딸이 예비 며느리를 상대로 쌍욕을 하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곤 곧 제게 자기 학창시절 때 있었던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말해주었는데요. 와, 진짜로 걔가 걔래? 완전 어이없다. 걔 도벽 있었어. 학교에서 얼마나 유명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한 번 말한 적 있을 텐데. 걔가 여자애들 생리대며 화장품이며 얼마나 훔쳐갔는지 알아? 여선생님 안경까지 훔쳐서는 그 선생님 바로 다음 해에 나가버렸잖아. 그년 설마 내 동생이 의사인 거 알고 일부러 들러붙은 거 아니야? 딸의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분명 예비 며느리가 우리 딸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만 들었는데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는 스스로 왕따를 자처했던 거였어요. 그걸로 모자라 오히려 자기의 왕따 처지를 잘도 이용했는데 일부러 교실에 혼자 있는 시간 많이 만들고는 혼자 남았을 때 절도를 여러 번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제 딸 물건까지 훔쳤다가 딸이 예비 며느리 머리채를 뜯고 싸운 적 있었다네요. 그 사건은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일로 딸 때문에 학교 가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당시 그 학생은 우리 딸 머리핀을 들고서 자기 거라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냥 그 학생한테 새 머리핀을 살 수 있는 용돈을 주면서 상황이 무마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 그 억측스러운 학생이 제 예비 며느리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물론 도벽이란 거 과거일 뿐이고 철없는 시절 저질렀던 실수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남의 일일 때나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제 아들 배우자로 과거 도벽 이력이 있는 여자가 들어선다는 게 또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들한테 알려주려고 잘할 줄 모르는 문자까지 이웃집 자식한테 배워서 장문의 글을 전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아들에게서 쌍욕 문자가 날라오더군요. 자기는 이제 엄마 없다면서 연락하지 말라길래 저는 철렁 내려앉는 심장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으스러질 길로 향하는 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 건지 어쩔 도리가 없어서 난생 처음으로 인생의 막막함을 느꼈어요. 남편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아들도 직접 지옥을 겪고 혼쭐 나봐야 된다며 내버려 두자고 했는데도 이게 아빠 마음과 엄마 마음은 또 다르거든요. 남편은 자기 자식을 강하고 따끔하게 혼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겠지만 엄마인 저는 내 자식이 최대한 나쁜 길은 피해가도록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며칠간 소가리를 한 끝에 저는 결국 남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들 있는 객지로 좀 나갔다 오자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남편도 아들 내버려 두라면서 신경 안 쓰는 척해도 속은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들 인생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게 뻔히 보이니까 마음에 걸렸는지 제 제안을 흔쾌히 수긍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닌 딸한테 물어 아들 자취방 주소를 얻었어요. 당시 아들이 제 연락을 일절 무시했거든요. 딸은 처음엔 저희가 아들 집에 찾아가는 걸 말렸습니다.
아들이 지금 눈깔 돌아서 부모도 모른다고 이대로 갑자기 찾아가면 무슨 폐륜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들 집을 찾아간 겁니다. 이대로 일이 잘못되면 영영 우리 아들을 보고 살 수 없을지도 모를 것이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아들의 밑바닥까지 확인하는 꼴만 되겠죠. 최악의 최악까지 예측을 했고 마음을 계속 다스렸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영원히 안 보고 살지언정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때려야 될 것 같았어요. 딸도 할 일 마치고 아들 집으로 바로 출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아들을 붙잡아보고 정말 안 되면 아들을 놓아주기로 결단 내리며 아들이 지내고 있는 부산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 당할 각오를 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 갑자기 쿵쾅대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참이나 별다른 기척 없다가 뒤늦게 문이 확 열렸는데 우리 아들 집에서 나온 사람은 아들이 아닌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문 열기 전 인터폰으로 저를 확인 안 하고 문을 연 건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란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제 아들이 내다볼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시는 거면 연락을 하셨어야죠. 오빠한테 연락하고 오신 거예요? 아닌데. 오늘 아침까지도 오빠한테서 별말 없었는데. 아들이 연락을 안 받으니 할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아침이라니? 설마 둘이서 동거하는 건 아니죠? 예비 며느리는 그저 제 질문보다는 다른 곳에 신경을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질문에 옳게 대답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걸 보니 어딘가 모르게 뒤 구린 징조가 느껴졌어요. 게다가 며느리의 편한 옷차림을 보니까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더 묻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앞을 막아서고 있는 예비 며느리를 밀어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실에서 걸음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예비 며느리가 왜 그렇게 정신 딴 데 팔린 사람처럼 행동했는지 그 이유가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들어갔더니 있어야 될 우리 아들은 없고 웬 백팩을 맨 아저씨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예비 며느리한테 누구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더니 예비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삼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촌은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니? 왜 주인도 없는 집에 객식구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들도 아는 사실이야? 그럼요. 제가 오빠 허락도 안 받고 아무나 드렸을까 봐요. 그리고 저희 삼촌 크게 몸 안 좋은 거 아니라서 외출도 가능해요. 삼촌, 이제 그만 가봐. 나는 어머님 아버님 모셔야 돼서. 예비 며느리는 성급하게 그 아저씨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비 며느리의 적극적인 태도를 그날 처음 봤거든요. 당연히 말도 잘 못하고 사회성도 부족해 보였는데 그날 다시 만난 예비 며느리를 보니 과거에 제 딸과 머리채를 뜯고 싸웠다는 학생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우리에게 슬쩍 인사만 하고 후다닥 신발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때 아저씨가 가방 지퍼를 덜 잠갔는지 가방 안에서 뭔가가 떨어졌는데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 아들 시계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 시계는 아들이 의사 면허 땄을 때 제 남편이 고생했다고 사줬던 명품 시계였습니다. 우리 아들 거랑 똑같은 게 맞나 확인하려고 그걸 주우려 했는데 그 순간 아저씨가 냅다 주워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사이에서 예비 며느리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순간 지난번 딸이 말해줬던 예비 며느리의 도벽증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설마 내 아들 물건 훔쳤어요? 저 사람 삼촌 되시는 분 아니죠? 저렇게 팔팔한 아저씨를 어느 요양병원에서 받아준답니까? 저 사람 누구예요? 설마 같이 내 아들 집 털어먹으려고 부른 사람이에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그런 말은 실례죠. 제가 여기서 오빠랑 동거하고 있는 게 마음에 또 걸리시나 본데
전 그냥 오빠가 들어와서 살라고 해서 들어온 것뿐이라고요. 탓하려면 어머님 아들을 탓하세요. 세상에나 기가 막혀서. 말도 이렇게나 잘하는데 그날 인사 와서는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었는지 모르겠네. 잘 생각해요, 아가씨. 내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잡이야. 여기서 똑바로 고백하는 게 좋을걸? 개망신 꼴 겪고 나서 입 털고 싶은 게 아니라면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돈 없고 애 덜렁 있으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저 이래봬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머님처럼 저를 색안경 끼고 보는데 어쩌라고요. 저처럼 미혼모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서 미래도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도 어쩔 수 없는 악독 시어머니신 거냐고요. 목청 한번 크다. 나는 또 네가 말도 못하는 벙어리인 줄 알고 얼마나 속에 불이 났었는지 아니? 지금 보니까 얘가 미혼모를 아주 권리처럼 이용하네? 옛날에도 왕따 자처해서 도벽을 습관처럼 일삼았다고 들었는데 그 버릇을 이렇게 응용시켰니? 미혼모면 너처럼 시엠이 될 사람 앞에서 목소리 높이고 눈깔 부릅떠도 된다는 거냐? 어디서 쌍심지를 켜고 어른을 똑바로 노려봐. 저도 모르게 예비 며느리의 상실된 인간성을 보곤 계속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폭발해버렸는데요. 남편이 급하게 저를 자중시켜줬지만 예비 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에 남편은 당황했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곤 바로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아무래도 아까 뛰쳐나갔던 아저씨 백팩이 수상했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똑같은 시계가 나온 걸론 확신갖기가 일러서 제 눈으로 다른 증거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언제 울었냐는 듯 바로 저를 뒤쫓아오더라고요. 제가 아들 방에 들어가려니까 제 팔을 억세게 잡아당기면서 그 앞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훔친 거 아니라고요. 아까 그 시계 때문에 이래요? 그 시계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삼촌도 그런 시계 있다고요. 별 가짜는 걸로 오빠랑 저 떼어놓을 생각 마세요. 저 절대 오빠 옆에서 안 떨어질 거예요. 볼수록 가관이구나. 그래, 네가 이렇게 나와준다면 나야 고맙지. 그렇게 떳떳하고 결백하면 뭐가 두려워서 내 앞을 막고 있는 거니? 이참에 내가 네 앞에 고개 숙이고 사과하도록 만들어봐. 저는 남편에게 예비 며느리를 붙잡고 있어주길 부탁하고서 아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겨우 두 발 내디뎠는데 저는 바로 제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이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난리통 속에 아기가 혼자 침대 위에 덩그러니 누워 있었고 아기 주변으로는 제 아들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랑 액세서리에 속옷까지 널브러져 있었어요. 마치 다 펼쳐놓고 골라서 빼놓은 것처럼 헤집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오빠 방 정리 중이었다고요. 저 원래 방 청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오빠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하든지요. 누가 뭘 했니?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들까지 불러서 삼자대면 하자꾸나.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닌데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겠어? 저는 바로 아들한테 문자로 호출을 했습니다. 평소 제 문자도 씹던 아들은 그 연락만큼은 무시를 못하겠는지 급하게 반차를 내고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집안 꼬락서니를 보고는 제가 예비 며느리한테 해코지라도 한 줄 알더라고요. 아들을 불러낸 건 저였는데 정작 아들은 저한테 화나서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누가 당신 아들이야? 내가 더 이상 당신 아들 아니라고 했지? 혜영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는 거라고. 대체 몇 번을 말해줘야 알아차먹을 거야? 이 집 당신들이 해준 거라서 생식이라도 내고 싶었어? 어차피 명의가 내 거라서 내 집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이 미친 사람처럼 저한테 달려들어 목청을 높였는데 눈가에 불끈 힘이 들어간 아들의 눈빛에 저는 그만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강하게 조여오면서 숨을 쉬는 게 어려워졌죠. 그러자 남편이 나섰는데
남편은 생전 자식들한테 손찌검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들 뺨을 날렸어요. 한 대로 부족해 두 대까지 날린 후 마지막엔 아들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쳐 중심을 넘겨뜨렸습니다. 이 모저리 같은 놈, 내가 너를 이따위로밖에 못 키운 게 죄지.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큰 소리야? 그렇게 여자가 좋으면 이 집 갖고 영영 사라져버려. 내가 너 당장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 불효 새끼 같으니라고. 아들도 평생 부모한테 맞은 적이 없었다 보니 자기 아빠한테 맞은 게 나름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웬만해서 애들 삶에 크게 간섭질하는 부모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든 애들 선택을 존중해 주려고 한없이 이해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아빠가 자기에게 손을 올렸으니 아들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도 놀랐는걸요. 근데 우리가 아들 눈이 돌아도 단단히 돌아 있었던 걸 몰랐어요. 남편의 손찌검이 아들의 반항기를 더 끌어올린 셈만 돼버렸습니다. 벌떡 일어난 아들이 남편에게 무섭게 돌진해서 남편의 멱살을 잡았는데요. 한 대 칠기세로 주먹까지 올리길래 제가 급하게 아들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당연히 남자 두 사람을 제 힘으로 감당하기가 벅차잖아요. 그래서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예비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지 뭡니까.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당장 와서 말리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소름이었습니다. 그년 얼굴에서 이미 내 아들은 자기한테 눈이 멀었으니 부모님 같은 거 안중에 없다는 확신을 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주 뻔뻔하게 저를 보고 비소를 슬쩍 올리는데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살면서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경험을 그날 처음 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정말 사람처럼 안 보였죠. 그리곤 그 두려운 마음이 곧 아들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변해버린 아들이 너무 미워서 저는 결국 아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더 이상 너희들 사이에서 손 뗄 테니까 제발 저리 나가 떨어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제 말에 불씨가 확 죽은 아들이 순순히 물러났어요. 그리곤 꼴도 보기 싫으니 바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예상했던 최악의 최악을 더한 일이 발생해버린 셈이었어요. 아들은 저희더러 자길 호적에서 빼든 말든 알아서 하고 다시는 콧배기도 비추지 말라고 했죠. 너무 속상했지만 우선 그날은 아들과의 대화는 틀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려는데 그와 동시에 딸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워낙 정신없던 터라 딸이 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들어오자마자 더 놀란 건 딸 뒤로 경찰이 우르르 들어왔다는 거예요. 딸이 예비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자 경찰들이 예비 며느리를 붙잡았고 집주인인 아들에겐 참고인 조사를 위해 같이 가야 된다고 안내를 했죠. 그때 딸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이 도둑년 새끼야 하면서 예비 며느리한테 달려들어서는 가방에 넣어온 5kg짜리 소금을 꺼내 예비 며느리 머리통에 좌르륵 부었습니다.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진 예비 며느리는 손도 쓰지 못하고 소금 범벅이 된 채 비명만 질렀어요. 이년이 옛날 버릇 남 못 주고 또 도벽증 도졌네? 옛날엔 내 머리핀을 네 거라고 우기더니 이제 내 동생을 네 거라고 우길 참이니? 사람이 배보다 배꼽이 큰 짓을 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밑에 네 삼촌이라는 원조교제 애인 잡혀있거든? 내 동생 물건 다 뱉어내고 쳐 울고 있으니까 가서 나란히 부둥켜 안고 질질 짜라. 딸이 예비 며느리의 이마를 퍽퍽 밀면서 말을 하자 예비 며느리가 딸을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예비 며느리한테서 저런 악에 바친 고함이 나오는 게 또 놀랍고 무섭더라고요. 원래 조용한 녀석들이 미치면 더 겁나잖아요.
예비 며느리는 더 이상 본성을 숨기지 않기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화가 나고 분하면 내재되어 있던 저런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들이 보는 앞인데도 더는 이미지 관리 없이 평소와는 이질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나도 이깟 집안 진절머리 나서 결혼 같은 거 할 생각 없었어. 오빠 도장만 찾으면 나가려고 했다고. 아씨, 다 망했잖아. 아, 짜증나. 아, 이번엔 도장이었어? 나이가 먹으니까 스케일이 커졌다? 그럼 네 말은 내 동생한테 일부러 접근했다는 거네. 내 동생이 의사 됐다는 건 동네에 소문 퍼져서 이미 전해들은 사실일 테고 나이 먹고 추하게 욕심만 날로 과해져서 어쩌냐? 그런 잔머리 굴릴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너도 의사 됐겠다 얘. 잘난 척 하지 마. 옛날부터 언니가 그런 식으로 거들먹거리는 게 재수없었어. 의사가 뭐 대수야? 그래봤자 나처럼 촌뜨기인 건 똑같은 처지면서. 이게 촌뜨기를 무시하네? 촌뜨기도 해내는 의사를 너는 못하고 도둑질만 해댔지 않아? 뭔 자신감으로 의사를 얕볼까? 촌뜨기 무시하려면 적어도 너처럼 상식 없이 손버릇 나쁜 애들한테나 해야 제대로 무시하는 거지. 어줍잖은 수준으로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건 열등감밖에 안 된단다 이 도둑년아. 딸과 예비 며느리가 하는 대화에서는 예비 며느리의 인간성을 도드라지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현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들 다 놀랐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심하게 충격 먹은 것 같았어요. 바짝 경직되어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예비 며느리만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완벽하게 정신을 차렸으면 해서 좀 더 쐐기를 박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년 뒷주머니에 있는 전자담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담배도 안 피우는데 명색의 악이 엄마라는 사람이 영 깡통이구나. 네 아들은 무슨 죄니? 도둑질하는데 이용하려고 애 낳았니? 동정심이 필요해서? 네 아들 네가 엉망으로 키우든 말든 우리 알 바 아닌데 내 아들까지 엉망으로 끌고 가는 건 나 못 본다. 어디 철딱서니 없이 도둑질이야? 가서 콩밥 처먹으면서 반성해. 저는 전자담배를 예비 며느리 입에 쑤셔 넣어주고 경찰에게 그만 가봐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참고인으로 같이 동행하면서도 내내 얼이 빠져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식구는 전부 아들 집에서 잠자코 기다렸는데 아들이 다 늦은 밤이 되어도 귀가를 안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실수한 것 때문에 자책을 심하게 해서 엉뚱한 생각이라도 할까봐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연락까지 안 되니까 점점 불안해져서 저는 바로 아들 찾아 나가보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랑 딸도 불안했던 건 마찬가지였나 봐요. 다들 군말 않고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내려가는 계단 쪽에서 웬 사람이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네, 제 아들이었습니다. 잠깐이나마 불안했던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저는 급하게 어두운 곳에 홀로 있는 아들에게 향했어요.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어요. 아무리 돈에 미쳐도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버려도 엄마 아빠 탓 안 할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 아들이 말하길 예비 며느리에게 끔뻑 넘어갔던 이유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삼촌이 자기 개원하는 데 투자를 해준다고 해서 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알아낸 건데 이미 삼촌이란 존재는 돌아가시고 없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아들을 깨어내기 위한 예비 며느리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예비 며느리는 함께했던 원조교제 아저씨랑 나란히 절도죄 형량을 받고 구속 처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처리된 이후 아들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식구는 아들의 잘잘못은 정확히 따져주었고 용서는 그 뒤에 받아주었습니다. 앞으로 미안한 만큼 가족한테 잘하면 되는 거라고 버리네 마네 소리 같은 건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 아들에게선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가족에게 둘도 없는 효자 아들로 돌아와 준 건 다행이었지만 아들이 여자를 무서워하게 된 겁니다.
예비 며느리의 일을 평생 반성하면서 비혼주의를 선언해버리고 말았어요. 저희는 그저 아들에게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 조심하라고 했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들에겐 이번 일이 꽤나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싶다네요. 세월이 우리 아들의 마음을 치료해 줄 거라고 믿는 것밖엔 따로 수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별난 예비 며느리 한번 겪고 나니까 괜히 저도 애들한테 결혼을 부추긴 행동을 조금 자중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제가 너무 결혼에 큰 의의를 두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말면 말고의 풍습뿐이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자녀들이 저의 곁을 결혼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저의 곁에서 즐거운 웃음 많이 보여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새 식구도 좋지만 다들 저와 다르게 본래 내 혈육을 아끼고 존중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한 날 되셔요.